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달 27일 회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회장에 오른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 퇴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이 어떤 쇄신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 주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 전 계열사 사장단과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25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수원 선영에서 열립니다. 네. 추도식에서는 이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유가족들과 참석을 하고요. 또 경영진들도 일부 참가를 합니다. 추도식 이후에 이제 이 회장이 주로 이제 삼성 계열사 사장단들과 오찬을 가졌었는데 여기서 어떤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좀 관심입니다. 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직후인 2022년 2주기 추도식 직후에 사장단들과의 오찬을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취임 일성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장단과 밝힌 소회를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 회장이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인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같이 만들자, 제가 그 앞에 서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는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느라 취임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2년 전 이 초인류 기업이 되자 이 당찬 폭부가 지금은 좀 색이 바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27일이 이제 이재용 회장의 취임 정확하게 2년이 되는 날이고, 다음 달 1일이 삼성전자 이제 창립 55주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올해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 행사들을 앞두고 뭔가 성과를 축하하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현재의 경영 상황상 이런 축하 분위기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위기 의식이 더 절실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일부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이제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보여준 게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기술 경쟁력 퇴보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넘어서 메모리 초격차 경쟁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제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금까지 나왔던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회장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이재용 경영 책임론도 당연히 대두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경영과 인적 쇄신안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내놓을 메시지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 그리고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인사는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초에 났는데 지난해에는 11월 말에 났었거든요. 좀 빠르게 단행이 됐는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한 11월 말쯤에 날 것으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모든 경영진이 인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제 전체 세트를 담당하는 한종희 부회장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제 전영현 부회장, 이 두 축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뭐 가전도 실적이 좀 부진하고 스마트폰도 글로벌 점유율 1위 자리가 이제 뭐 2025년이나 26년에 내준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모두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뭐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반도체가 변화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영현 부회장은 올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정배 메모리 사업장을 비롯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단 3명이 모두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임명된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미 이제 반도체 사업 일부에서는 개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진도 심각하지만 삼성 반도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경쟁력 제고 방안이 먼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인력 일부를 HBM 등 메모리 부서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네. 또 이제 내년 개발이 완료되는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에 앞서서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이잖아요. HBM4에서는 이제 로직 다이를 이제 시스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 사업부에 있는 설계 인력들이 지금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됩니다. 네.
네, 기술력도 문제지만 이 삼성의 조직 문화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재무 관리에만 좀 신경 쓰다 실패한 이 인텔의 사례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삼성도 이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비판점들이 삼성전자를 향해서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며칠 전에 삼성전자를 위한 제안이라는 형태로 논평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포럼은 이제 삼성의 사장단 직급 25명 가운데 후선 업무, 그러니까 지원 업무죠. 담당이 9명으로 무려 36%에 달한다며 이제 비대해진 관리 조직과 대관 업무 홍보 등은 IT 기업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이제 반도체 업계 전문가나 전직 삼성전자 임원들도 지금 현재 같은 점을 좀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안 되는 기술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술 선점을 위해서 빅테크와 협업을 가져왔는데 비용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렸다든지 이런 사례는 지금 좀 많이 넘쳐 드러나고 있거든요. 현재 삼성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하면은 큰 이득을 얻겠구나. 이거를 만들어줘야 모멘텀이 팍팍 사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예전보다 훨씬 더 그래도 결과를 많이 잘 내요. 근데 삼성이 옛날 방식으로 가잖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빈틈없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삼성이 전 세계에서 선진 기업으로서 도약하기는 힘들어요. 즉 연구 개발과 기술을 우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다시 해주는 그런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이런 비판점을 수용해서 과연 삼성, 그러니까 뉴 삼성을 어떻게 개혁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 타워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